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10 어법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는요,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진짜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어법 추론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어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요런 파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파트들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평상시에 해왔던 문법 또는 그런 구문 독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독해를 위한 트레이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쌤이랑 같이 어법 추론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법 추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A랑 B를 주어져서 그 중에서 올바른 것,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봐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쌤이 얘기했죠. 자주 나오는 어법 파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파트가 뭔지는 쌤이랑 같이 문제를 두 문제씩 풀어보면서 느끼실 테지만 자, 그거 외에도 쌤이 조금 적어봤습니다. 딱 쌤은 어법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쌤의 머리 데이터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있냐? 어법 문제는 이런 문법 파트들이 많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수일치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얘들아, 수일치가 뭐예요? 수는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수, 복수. 그래서 단수 주어면 단수 동사다. 복수 주어면 당연히 복수 동사겠지. 근데 뭐 이게 왜 어려워? 라고 싶지만 이 수일치 문제를 뭐랑 더해요? 이런 도치랑 같이 더해서 낸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어가 길어지면 우리 친구들이 주어 찾는 게 어려워서 동사를 찾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수일치 문제를 내가 알고는 있으나 정말 실전에 내가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외에 분사 파트. 자, V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왔다. 그러니까 PP 하나만 나와도 VING를 떠올리고 VING 하나만 나와도 PP를 한번 떠올리는. 근데 얘들아, 이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나눌 때 크게 뭘로 나눠요? 능수동으로 또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 파트의 능수동과 그리고 동사 파트 안에서 능수동 요것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뭐 what이랑 that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which랑 where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형용사가 딱 나왔어. 또는 부사만 딱 나왔어.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어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도 좀 많이 나올 거라서 이렇게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문제 같이 알아두시고 또 우리 시제, 그래도 열심히 꼼꼼하게 봐야겠죠. 이렇게 다양한 자주 나오는 어법 파트들을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어 주시면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법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장의 맨 앞부터 읽고 들어가나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1, 2, 3, 4, 5번 보기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때에 따라 필요하면 해석을 하되 부분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묶을 부분은 묶고 그 묶는 부분은 뺄 수도 있고 수식어구는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 보기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찾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물론 주어와 동사를 묻지 않는다고 한들 우리는 찾아줘야 돼요. 왜? 얘가 문장의 기둥이 되거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법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많이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어법 파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체득하게 될 거고 자, 오답 이렇게 틀렸으면요. 그 상태에서 오답 해설지를 보니까 요렇게 푸는 거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주 나올 텐데 오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답 노트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면 우리 친구들이 다음 이런 어법 문제를 맞추는 게 조금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쌤이 얘기한 대로 이 어법 추론을 어떻게 푸는 건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연습해볼 문제는요, 2021년 3월 학평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밑줄진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쌤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여기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밑줄진 부분이 이즈래요. 보이시나요? 지금 동사를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이 긴 문장에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 주절의 동사와 주어를 찾아야 돼요. 자, while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당연히 주절이 아닐 테니까 얘는 그냥 넘기세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이거 주어 동사인데 이건 동사 왜 나왔지? 대절 내에서 이게 지금 주어고 또 이게 동사가 나온 거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대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뜨는데, 자, 여기 이게 동사잖아요. 우리 동사는 수일치로 많이 묻죠. 자, 그럼 우리가 이즈는 수일치 문제구나 생각하면 당연히 동사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characteristics, s 붙어서 요거 때문에 어리다? 안 되죠. 자, 주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중에서 one of 복수 명사는 one이 주어져. 그래서 one에 맞춰서 is, 요거 잘 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사실 쌤 해석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을 잘 나눌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inclusivity라고 할 때 우리가 include가 뭐예요?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포용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2번 볼게요. 2번. 자, 이번에 what이 나오네. 자, 여러분, what은요, 의문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의문사가 나올 때도 있긴 하겠죠. 의주동 같은 경우,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지만, 자, what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자,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what을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대시랑 비교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얘가 관계대명사랑 둘 다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거 차이는 뭐예요? 앞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근데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있다. 요거고. 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근데 만약에 what과 that을 묻고 있는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그럼 어떻게? what이 아니라 that, 접속사가 되겠죠. 이런 식의 우리가 이 what에 관련돼서 what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데를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 what을 봤어요. because가 접속사니까 접주동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포용성이 지지합니다. 뭐를 지지해요? 자, 얘들아, 이거 동사 나왔으니까 명사 빠졌죠? 그럼 이거 뭐예요? 얘 관계대명사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야?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살펴볼 건데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뭐를 원하는지 목적어 빠졌습니다. 문장 불완전하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앞에 명사 없고요. 뒤에 문장 불완전하니까 what은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국에 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끝!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resulting 나오는데 여기 앞에 뭐가 보여요? 컴마도 같이 보이시죠? 자, 컴마하고 ing가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result in이잖아요, 원래는. result in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ing이 붙으면 이거 뭐예요? 분사. 지금 현재 분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쌤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분사가 나오면 또 과거 분사랑 비교를 할 생각도 하셔야죠. 아니면 그냥 과거 동사일 수도 있겠죠. 동사가 없다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주어와 동사를 좀 찾아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어머, 보이시나요? 주어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3번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가볼게요. 자, yes는 일단 빼고 the majority가 주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주어 다음에 동사로 이 어리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또 이용하고 있다 언어를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 이니치 보이십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떠요? 완전한 문장이 뜨죠. 그쵸? 자, 완전한 문장 뜨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나왔고 우리 요렇게 반을 묶어줄게요. 수식어구니까. 한 사람이 만든다 해서 make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한다 해서 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니치가 해당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였어요. 여기서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주어. 그들의 결정이 통제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없이? 리를은 거의 없는 이니까 논의가 거의 없이 그리고 포용이 거의 없이 다른 사람들을 뭐 포함하는 것 또는 어떤 논의가 없이 그 결정이 그냥 그대로 지배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베타성의 결과를 초래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and 뒤부터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그들의 결정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결정이거든요. 여기 있는 리더들이나 organizations, 어떤 조직이나 가족의 결정이 지배를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껴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거 없어. 같이 막 얘기를 나눠서 막 토론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지배가 되면 결국 뭐예요? 베타성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뭐야? 현재 완료로 써도 괜찮죠. 요거 지금 동사로 쓰면 안 됐죠. 왜? 이미 동사가 나왔었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번 볼까요? 자, 쌤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에 정답을 4번으로 찍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선생님 이거 지금 형용사잖아요. 이걸 보고서 부적절한이라고 하는 뜻부터 생각한다면 여러분 뜻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품사가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어디에서? 어법 문제에서는. 왜? 문장의 구성, 성분이 왜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문장에서 얘가 형용사인가? 얘가 부사인가?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얘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그것들이 고려된대요. BPP 수동태니까 문장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부사 뜨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ly 붙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요거 좀 봐주자. 결국에 쌤이 근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맞는 거라는 거거든. 자, 컨시더라고 하는 요 친구 좀 볼까요? 컨시더는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가 원래 뭐였던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day가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앞에 있는 their ideas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얘가 BPP가 되면서 그래서 be considered가 되면서 여기에 형용사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오는 게 맞아요. 그들의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부적절하게라고 해서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consider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consider의 이 동사의 성질을 알아두시면 오형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돼야 됩니다. 5번이 틀렸대요. 왜 틀렸느냐? 자, 5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무슨 문제냐면 컴마하고 위치 보이시나요? 계속적 용법. 맞아요. 근데 계속적 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치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뭐랑 비교를 많이 하죠? 관계부사랑 비교를 많이 하죠. 요거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 그리고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 근데 여기 보니까 everyone's ideas가 주어, 그리고 여기 있는 BPP가 동사. 여기도 얘가 주어, 요게 동사, 여기는 전치사고 묶으면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요? 관계부사. 그래서 쌤은 얘를 뭘로 바꿨어? where로 바꾸면 되겠다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하니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풀었던 문제가 지금 정답은 맞췄어도 1, 2, 3, 4번에 뭐를 핵심으로 묻고 있는지를 몰랐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지금 쌤이 얘기했던 요 필기 내용들은 결국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주 쓰이는 문법 파트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자, 여기 보시면 11월 학평에 29번 문제 볼게요. 자, 얘들아, compared 보이시나요? 1번. 여러분, compare이 비교하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할 때 뭐와 뭐를 비교하죠. 근데 compared가 나왔으니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되죠. 그럼 이제 compare이냐 comparing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고 바로 뒤에 to 명사가 나온다면 얘는 과거 분사가 맞습니다. 명사와 비교하면 비교하여 됐어요? 명사와 비교하여 해서 compare to 명사 요렇게. 그럼 얘들아 우리 요거 한번 살짝 보시면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기준점 편향. 말이 어렵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셔도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얘가 주어예요. 자, 여기 있는 기준점 평양이 나타낸대요. 뭐를 나타내요? 인지적 오류를 나타냅니다. 아, 기준점 편향을 보면은 인지적 오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지적 오류가 어떤 오류예요? 너가 만든 오류죠. 뭐 할 때? 너가 이거 할 때. 됐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랑 비교해서 자, 요 정보와 그리고 요 정보를 비교해서 요거만 해석해 보면은 상황에서 일찍 도달되어져 있는 한 상황에 일찍 도달된 정보에 너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을 때 너가 하는 인지적 오류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랑 비교하는 거야? 또 정보가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는 정보보다 일찍 들어오는 정보에 너가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조금 더 무게에 중심을 두는 그랬을 때 생기는 인지적 오류. 그게 뭐예요? 아, 기준점 평양.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compare to 명사 요렇게 알아두시고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푸는 걸까 하고 봤어. 자, 투부정사는 얘들아 하는 역할이 크게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요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걸까 하고 봤더니 여기 25요. and 뒤에 여기 이 보이시나요? 요거 가주어, 여기 진주어. 되셨어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다. 자, 뭐 하는 것이? 대체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너의 멘탈 코스를, 너의 어떤 멘탈의 코스, 경로를 바꾸는 것이 뭐? 이 기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너의 그 멘탈 코스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더 어려워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지금 진주어가 됐으니 얘는 진주어로 쓰인 거 맞습니다. 자,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에 where 보이시나요? 자, 이거 봐봐. where 나왔으니까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 뜨죠? 근데 요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where는 위치가 나오는 관계 대명사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데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봐주셔야죠. 자, 그럼 가볼게요. 무엇이든지. 자, 어떤 첫인상이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한? 너가 이제 개발시키다, 뭐 발전시키다 이거보다는 너가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너가 받은 첫인상. 그러니까 너가 그냥 본 첫인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본 첫인상, 어떤 첫인상이 뭐에 대한 것? 환자에 대한. 그래서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이 주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tend to influence 여기부터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럼 쌤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너가 받은 환자에 대해서 환자를 너가 딱 봤어. 그때 너가 받은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그 뒤에 따라오는 제공자들에게.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제공자? 그 환자를 바라보는 다음에 바라보는 어떤 의료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해석할 때 문장에 오류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나 빠진 게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트레이지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을 뭔지 이게 뭐예요? 부상자 분류
편향인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 이게 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외웠어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 4번 볼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예요? 익스텐드에다가 지금 s가 붙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확장하다. 해석보다는 품사를 보면 동사죠. 그럼 얘는 수일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수일치. 그럼 얘들아 우리가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어머 that 나왔어. 자 부사는 빼고 보시면 that 뒤에 동사 나오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얘입니다. 페인이 단수니까 여기에 extense에 s 붙은 거 잘 쓴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얘도 크게 해석할 건 없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creating 나왔죠. 여러분 자 creating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크게 세 가지. 자, 일단 이 VING가 맞는가? 얘가 정말 동명사로 쓰였거나 VING니까 아니면 현재 분사로 쓰였거나 아니면 이 creating이 잘못 쓴 거야. 이게 틀린 거지. 그래서 얘가 혹시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척 ing으로 바꾼 거 아니야? 요 생각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 문제를 풀려면 5번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 속에서 진짜 찐주어, 찐동사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for example 제외하고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differences가 주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수식어구니까 빼고요. 자, 차이점인데 뭐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어디에서의 차이점이에요? 의주동이 나왔죠. 요 의주동은 또 빼주시면 됩니다. 그냥 차이점이 만들어요. 기준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점은 뭐예요?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요렇게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difference에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죠. 그럼 복수 동사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써요? create. 정답 몇 번? 5번. 요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 있는 ing을 붙이면 요런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고3 때도 나오는 건데 동사 자리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동사를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 또 해석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각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찾아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 이런 문제에 쉽게 낚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른 문제들을 한번 당연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들 우리 친구들이 문법 파트 따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독해할 때도 이 문법 파트는 좀 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그 문법 파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